한전의 시가총액이 12조 6,400억 원 정도인데 본인의 몸값보다 3.5배가 넘는 적자를 봤던 것입니다. 요즘 고물가로 인해서 밥 사먹기도 힘든 상황인데 앞으로 돈 낼 일은 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요금, 도시가스비, 게다가 대중교통까지 모두 가격을 인상했거나 앞으로 또 가격 인상이 예고된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전기요금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12월 30일 전기요금을 1kW시당 13.1원 올렸고 이번 5월 15일엔 1kW시당 8원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요금 인상으로 4인 가정당 월 4,500원 정도 가격이 올랐고요. 이번 요금 인상으로는 월 3,000원 정도 더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전기요금 인상액이 한국전력이 제시한 연간 적정 요금 인상액에 비하면 턱도 없이 부족한 정도인데요. 게다가 한전이 제시한 금액도 작년에 제시한 금액이라서 올해 발생한 손실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그 적정 금액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정이 이렇게 전기요금을 되게 조금만 올리는 이유는 최대한 국민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작년에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받고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서 깜짝 놀라셨던 분들 많으시죠? 작년에 미루고 미룬 도시가스 요금을 4차례나 연속 인상함에 따라 적게는 수만 원,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해지다 보니까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내년에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은 작년과 같이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기요금 인상을 미루고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루게 되면 정말 한전이 망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된 것인데요. 만약 한전이 제시한 금액에 가깝게 요금을 올리게 됐다면 곧 있을 여름에 에어컨으로 인한 전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전이 제시한 금액보다 훨씬 적게 올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전이 처한 상황을 보면 이게 과연 미룬다고 될 일인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한전의 상황을 보시면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국전력이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는지 한번 같이 보고 어쩔 수 없이 돈을 내는 입장이라면 왜 이렇게 전기세가 오르게 된 것인지 그리고 다른 대안은 없는 건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우선 한국전력의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전력은 전기사업법상 전기 판매 사업자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전기를 만드는 발전 사업자들로부터 전력을 구매해서 전기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전기 판매 사업 허가는 한전에게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전력 공급 체계에 있어선 독점 플랫폼 사업자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전은 전기를 독점적으로 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악의 적자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한국전력 영업 손실은 총 32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후 202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누적 적자액은 약 44조 5천억 원에 이르는 정도인데요. 이게 얼마나 큰 수준이냐면 2021년에 삼성전자가 돈을 가장 잘 벌 때 그때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51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한 회사가 이 정도의 적자를 보게 되면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단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많은데요. 한전의 시가총액이 12조 6,400억 원 정도인데 본인의 몸값보다 3.5배가 넘는 적자를 봤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전이 천문학적인 적자를 봄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이렇게 꿋꿋하게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한전이 국영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한전은 전력 공급 체계에 있어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이 망하게 된다면 전력 공급 체계를 새로 개편해야 되는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정부가 한전이 망하는 것을 순순히 지켜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한전의 적자를 정부의 지원, 즉 세금으로 메꿔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전 자체가 막대한 규모의 회사채와 기업 어음을 발행하면서 이렇게 빚을 지면서 부족한 운영자금을 채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한전채 발행량 추이를 볼 수 있는데 해가 지날수록 한전채는 적자와 비례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빚을 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빚이 점점 커지다 보니 이자도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적자가 또 불어나고 또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전은 어쩌다가 이런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화석 연료 가격의 상승입니다. 우선 유가와 한전의 영업이익 간의 상관관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림에서 주황색 선 그래프는 국제유가 가격 변동 추이를 나타내고요. 파란 막대 그래프는 한전의 영업이익을 나타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가 가격이 높을 때 한전은 영업실적이 감소하고 유가가 감소하면 한전의 영업실적이 증가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유가 가격과 한전의 영업실적은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전의 영업실적과 유가의 가격이 명확한 관계를 띠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전기를 화석연료를 통해서 가장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그래프를 보면 전기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원자력과 석탄, 가스,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발전시키는데요. 매년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발전하는 양은 매번 60%를 넘어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화석연료가 비싸지게 되면 발전하는 데 드는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데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해 석탄과 천연가스, 유류 등 화석연료 값은 급등했고 이로 인해 한전 적자는 2022년에 최대치를 찍게 된 것이죠.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전기를 만들면 비싼 돈 주고 전기를 팔면 되지 않나 싶으시겠지만 한전은 비싸게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한전의 지분의 약 58%를 정부가 가지고 있어서 전기요금 인상에 관한 권한은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종갑 전 한전 사장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2018년부터 요금 인상 필요성을 제기해 왔었는데요. 2021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및 가격 급등 상황에서 미국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모두 다 전기요금을 연료비 인상폭에 맞춰서 인상을 했었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한전에 거듭되는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거의 올리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선뜻 올리지 못한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로 정부와 정당이 요금을 못 올리게 하는 상황에 대해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님께서는 전형적인 후진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선진국은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전기요금을 결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료비 상승으로 인해서 한전은 발전소로부터 비싸게 전기를 사들일 수밖에 없지만 전기요금 동결로 인해서 한전이 기업이나 가정에 전기를 팔 때 연료값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채로 사온 가격보다 더 싸게 전기를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즉 한전은 전기를 팔면 팔수록 계속 적자가 커지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모든 가격적인 부담을 한전이 혼자 짊어지고 지금까지 가져오게 된 거죠. 그러면 한전의 적자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한전은 지난해 비핵심 자산 매각 등 약 20조 원에 달하는 자구안을 내놓았는데요. 이번에는 5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추가 자구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약 25조 원이 넘는 금액을 줄여나가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한전은 이에 대해서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고강도 자구 계획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재무구조 개선 과정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이에 대해서 손양훈 교수님께서는 지금의 자구안과 전기료 인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이대로 한전의 적자가 이어지면 내년에는 전력 구입비 지급 불능 상태까지 몰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전국적으로 전기가 끊길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고 예견한 것인데요.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법으로 보이는 게 두 가지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합리적인 전기요금 인상 혹은 전기 덜 쓰기 방법입니다. 한전의 영업 실적은 결국 연료비에 의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이전에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전기요금은 정치적 압박에 의해서 동결되는 경우가 허다했는데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한전 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가격을 찔끔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서 가격이 올라간 만큼 전기요금에 그만큼을 부과해야 될 것입니다. 즉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을 한전 혼자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짊어지고 가는 거죠. 실제로 2011년에서 2012년에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한전은 적자를 보기 시작했었는데요. 그때 2011년에 2번, 2012년에 1번, 그리고 2013년에 2번의 전기요금을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비싼 국제유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전기요금 인상으로 2013년과 14년에 한전은 흑자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을 올리는 것이 정부와 국민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전기를 덜 써야 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연료비는 인상을 해서 전기값은 비싸지지만 전기를 되파는 가격은 한전이 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한전은 파는 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대한 덜 파는 방식으로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OECD 산하 국제에너지기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대한민국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세계 3위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국제유가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2021년에는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국가에서 기름값이 가장 비쌀 때 전기를 가장 많이 썼으니 한전이 적자를 크게 볼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대한민국과 반대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시기에 유럽과 다른 국가들은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대대적으로 전력 사용을 절약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프랑스의 경우 에펠탑의 조명을 새벽 1시까지 켰다가 밤 11시 45분까지로 바꿨고, 이외에도 범국민적인 전기 절약 캠페인을 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돈을 더 많이 내고 지금과 같이 쓰던지, 혹은 돈은 그대로 내고 대신 전기량을 적게 쓰던지 해야 한전의 적자가 메꿔지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범 전 차관은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산업의 경쟁력이었던 양질의 값싼 전기가 지속 가능한지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한전 전기 독점 판매 구조에 관한 손질입니다. 지금 한전은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사서 소비자들에게 독점으로 전력을 파는 구조인데요. 두 번째 방법은 이러한 전력 시장 체계를 애초에 개편하자는 내용입니다. 전력 구매 계약의 허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서 한전의 독점적 전력 플랫폼을 통해서 전력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 판매자와 전기 사용자가 직접 전력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한전은 굳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전력을 팔지 않아도 되고, 기업들은 민간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등을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결국 한전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과 비판이 잇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전기 민영화는 국민들의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좀 많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이외에도 다른 대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가히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대한민국의 전력 생산 60% 이상이 화석연료로 이루어지고 있고, 전기요금은 국가가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자 패턴은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한전은 신재생 발전과 원전을 이용한 발전을 통해서 생산량을 늘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또한 가격 문제, 안전 문제, 그리고 핵 폐기물과 관련된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쌓여있기 때문에 한 번에 에너지 방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전 사태를 계기로 단기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까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최소한의 시사를 제가 쉽고 간결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을 통해 매주 뜨거운 시사를 확인하세요.